특집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괴물 태풍 흰남노가 한반도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이 다가오는 속도도 예상보다 더 빠릅니다. 자, 저희 취재진이 전국 곳곳에 나가 있는데요. 5시간 뒤 자정의 제주도, 내일 이른 아침 남해안에 상륙합니다. 여전히 역대 태풍 중 최강의 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폭우, 강풍에 해일도 우려되고 이 반경도 넓어서 전국이 영향권입니다. 자, 흰남노 예상 경로인데요. 그 경로에 딱 위치한 이곳들 이 차례로 연결해서 피해 상황, 대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흰남노를 가장 먼저 맞닥뜨릴 제주부터 가봅니다. 자, 조윤진 기자, 이 턱 밑까지 온 게 느껴지는데요. 현재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태풍 한민노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제주 서귀포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시면은 거센 파도가 쉴 새 없이 몰아치고 있는데요. 높이가 12m 이상에 달하기 때문에 그 위력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비바람이 점차 강해지면서 저는 눈을 뜨기가 어렵고 서 있기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태풍은 현재 최대 풍속이 초속 49m에 달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차와 사람을 날릴 수 있는 정도입니다. 태풍은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서귀포에서 210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왔습니다. 이 정도 거리는 서울과 속초 간의 거리입니다. 태풍은 한때 시속이 30km에 달했었는데 지금은 25km로 다소 떨어진 상태입니다. 오늘 밤 12시가 되면은 서귀포에서 40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접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바람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요. 이미 피해가 속출하고 있죠, 제주도에? 네, 그렇습니다. 태풍이 접근을 하면서 비와 바람이 강해졌고 피해도 지금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도로를 찍고 있는 교통관제 CCTV가 초속 50m에 가까운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도로에 신호등도 파손되면서 긴급 복구되기도 했고요. 바닷가 안내 표지판까지 바닥에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강풍에 쓰러진 나무가 주택을 덮치거나 도로와 차량이 침수됐지만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는 오늘 내일까지 강수량이 최대 600mm라고 예보해 피해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서귀포에서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이 흰남노는 내일 새벽 본토에 상륙하는데요. 그 초입에 위치한 곳이 경남 통영입니다. 하필이면 이 바닷물이 차오르는 만조와 겹쳤습니다. 이 높은 파도로 폭풍, 해일 피해까지 우려되는데요. 선박들을 꽁꽁 묶어서 대비는 하고 있다는데 어떤지 통영 연결합니다. 자, 구자준 기자, 2003년 태풍 매미 때도 워낙 피해가 컸던 지역이라 걱정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11호 태풍 흰남노는 지금 이곳 통영에서 45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이동 속도가 계속 빨라지면서 내일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에 이곳 경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영항뿐 아니라 경상남도의 모든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고 만척 넘는 선박들도 모두 대피한 상황입니다. 지금 흰남노의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49m에 이르는 매우 강함 수준인데요. 내일 오전 통영에 상륙할 때는 강함 수준으로 다소 약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기상청은 이 시간대가 밀물대와 겹치면서 폭풍 해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산항 일대에는 물을 막기 위해 2m 높이의 차수벽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차수벽은 지난 2003년 남해안을 강타한 태풍 매미 이후 조성됐는데요. 지난 2018년 준공 이후 지난해 태풍 찬투 때 처음 가동됐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태풍주의보가 발효된 통영시도 등산로와 임도 등 숲길을 전면 폐쇄했고 창원시는 저지대나 산사태 위험 지역 주민 150여 명에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선업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동 가능한 배들을 서해 쪽으로 옮기거나 고정장치를 보강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청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3단계에 돌입했고 도내 모든 학교가 내일 원격 수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통영항에서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자, 다음은 부산으로 가봅니다. 부산은 얼마 전부터 태풍이 오면 두려운 또 다른 이유가 생겼는데요. 바로 빌딩풍입니다. 2년 전 태풍 때도 이 해안보다 2배 더 센 강풍으로 초고층 아파트 유리창이 와장창 깨졌거든요. 해운대 고층 아파트 주민과 상인들에게 긴급 대피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부산 배영진 기자 연결합니다.
주민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배 기자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빗줄기는 굵어지고 있고 바람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는 것처럼 파도도 집채처럼 커지고 있는데요. 내 몸으로 태풍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태풍은 내일 오전 7시쯤 부산 남서쪽 30km 떨어진 해상을 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심 기압 935헥토파스칼로 매우 낮은데요. 열대성 저기압인 태풍은 중심 기압이 낮을수록 더 강력한데 그동안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태풍 사라나 매미보다 더 강합니다. 규모 역시 역대급으로 흰남노 반경은 최대 430km로 한반도를 덮는 수준입니다. 해운대 근처에 101층짜리 LCT를 포함해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마리시티가 있는데요. 빌딩풍 우려에 주민 대피 공고가 내려졌습니다. 빌딩풍이란 고층 건물에 부딪힌 바람이 건물 사이로 지나가면서 특정 지점에 강한 돌풍을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과거 이 지역은 태풍 때마다 월파로 창문이 깨지는 등 큰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해안가 상인들은 곳곳에 모래 주머니를 쌓아놓고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고 1층 주민들은 대부분 대피한 상태입니다. 남아있는 주민들은 창틀을 테이프로 고정하는 등 대비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만조 시각이 내일 새벽 4시 반쯤인데 폭우가 쏟아지면 침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단단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부산항은 컨테이너 부도 운영을 중단했고 김해공항은 오후 7시 이후 항공편을 모두 결항시켰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흰남노는 내일 오전 통영, 부산을 거쳐서 경북 포항으로 빠져나갈 걸로 예측이 되는데요. 이 마지막 길목인 포항도 초비상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이 빠져나갈 때도 여전히 위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2년 전 당한 태풍 피해 이 복구 작업도 아직 진행형입니다. 포항에 배우미 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배 기자, 아직 포항까지는 그래도 거리가 제법 되는데 이 태풍이 다가오는 게 실감이 납니까? 네, 저는 지금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낮 동안 잠잠하던 바람이 조금씩 거세지고 있고 이렇게 빗줄기도 굵어지면서 조금씩 태풍의 영향력이 느껴집니다. 기상청 예보로는 태풍이 내일 오전 5시에서 6시쯤 경남 통영에 상륙해 부산을 거쳐 오전 8시쯤 이곳 포항을 관통해서 울릉도 바다로 빠져나갈 걸로 예보됐는데요. 지난해 태풍의 피해가 아직도 복구되지 않은 곳들이 남아 있어서 주민들이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산 중턱의 한 주택은 집 뒤편에 무너진 제방을 돌로 막아둔 상태고 당시 떠내려간 가재 도구와 건물 잔해는 다 치우지도 못했습니다. 지난달 설계를 마치고 정식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태풍이 닥친 건데요. 크게 범람해서 다리가 떠내려갔던 하천은 바닥 공사 후 임시 제방을 쌓았지만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포항시는 중장비를 동원해 물길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해안가 주민들은 모래 주머니를 쌓고 유리창과 출입구를 고정하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40m 수준의 강풍도 예보됐습니다. 시간당 50에서 10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예보됐는데 이곳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400mm 넘는 비가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기업들도 비상입니다. 이 포스코는 내일 오전 공장 가동을 5시간가량 멈추기로 했습니다. 근로자 출근 시간도 오후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태풍특보가 발효된 전남 여수 연결할 텐데요. 이 상륙 장소는 아니지만 바로 왼쪽 직접 영향권이라 비바람이 못지않게 거셉니다. 공국진 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공 기자, 이 태풍의 길목이에요. 이 전남 여수가요.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전남 여수 국동항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빗줄기가 굵어지고 바람도 점점 거세져 몸이 뒤로 밀릴 정도인데요. 태풍이 근처에 왔구나를 실감케 합니다. 태풍 흰남노의 북상 소식에 이곳에는 일찌감치 어선들이 대피해 있습니다. 국동항을 비롯해 전남 지역 항포구에는 2만 7천여 척의 어선들이 피항을 마쳤습니다. 뱃길도 모두 끊겼습니다. 전남 섬지역으로 오가는 54개 항로 80여 척의 여객선 운항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전남 전 지역에 태풍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태풍이 다가올수록 강한 바람과 함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전남 지역 강수량은 100mm에서 300mm, 많은 곳은 40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바람도 초속 40m에서 60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여수 이수신대교와 거북선대교, 신안천사대교 등 해상교량은 초속 25m 이상 강풍이 불면 통행이 제한됩니다. 태풍은 내일 새벽 5시쯤 여수 앞바다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조 시기와 겹쳐 해안가 등 저지대 침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모래주머니를 쌓아놓기도 했습니다. 어제 후 30대 2명이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여수 바다에서 패들보트를 타다 경찰에 적발됐는데요. 이들은 바다 출입이 금지된 것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태풍이 목전에 와 있는 만큼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고 채널A 기상특보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남 여수 국동항에서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우리나라와 함께 오늘 밤 잠 못 드는 밤을 보낼 나라 일본으로도 가보겠습니다. 어젯밤 오키나와 서쪽을 스치고 지나갔을 뿐인데 쑥대밭이 됐습니다. 일본 규슈 지역이 오늘 밤 영향권인데요. 규슈 나가사키 현지에서 김민지 특파원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강풍에 쓰러진 가로수가 전신주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습니다. 건물 지붕은 모두 뜯겨져 나갔고 난간도 망가졌습니다. 태풍이 스치고 지나간 것만으로도 오키나와는 곳곳에서 큰 피해가 났습니다. 강풍에 휘말린 89살 여성이 머리를 크게 다치는 등 4명이 태풍으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강풍이 몰고 온 비구름이 뿌린 폭우로 홍수 경보까지 발령됐습니다. 현재 규슈 나가사키 서쪽으로 300km 떨어진 곳에서 북상 중인 제11호 태풍 흰남노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규슈 북부 서쪽을 지나갈 예정입니다. 태풍 영향권에 들어가는 나가사키현 인근 섬들은 초비상입니다. 台風の状況が心配なんですけれども、ご予約の方をお受けしないことになっております。今日は営業してないですね。避難されて泊まっていらっしゃる方が多いようで、五島の方がですね。 이곳은 규슈 북부 나가사키 항구 인근입니다. 북상하는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면서 아주 바람도 거세게 불고 있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선박들을 로프로 단단히 고정시켜놨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규슈 남부서 최대 300mm, 북부는 최대 250mm의 폭우가 내리고 차량도 전복시킬 수 있을 만한 강풍도 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규슈 북부 도서 지역 주민들은 특히 내일 외출을 삼가라고 경고했습니다. 규슈 북부 최대 도시인 후쿠오카에서는 내일 첫 차부터 저녁 무렵까지 신칸센 운행도 중단됩니다. 나가사키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자, 이 시각 북한에도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어제부터 나흘간 태풍 경보를 발령해서 흰남노 북상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대비를 하는 건 좋은데 또 우리에게 알리지도 않고 환강댐 수문을 개방했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4일부터 7일에 전반적 지역에서 태풍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11호 태풍 흰남노의 북상 소식에 북한 조선중앙TV는 2일부터 기상특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폭우와 강풍을 동반할 것이라며 어제부터 나흘간 태풍 경보도 발령하는 등 경계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제일 강하고 그리고 이동 경로가 비정상적이고 우리나라로부터 천수백 킬로미터 밖에 떨어져 있었지만 우리나라에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린 것입니다. 조선중앙TV에 따르면 어제 문천시에 177.6mm, 원산시 131.4mm 등 동해안 인근 지역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평양 강수량도 141mm에 달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일부 지역에 100에서 15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노동신문은 흰남노를 코로나19에 못지않은 엄중한 도전이라며 투쟁으로 이겨낼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봉쇄 조치가 길어져 식량난에 허덕이는 가운데 이번 태풍으로 가을 농사까지 타격을 받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입니다. 폭우로 수위가 높아지자 북한은 임진강 상류의 환강댐 수문도 일부 개방한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환강댐 방류 시 사전 통보를 요청한 우리 측 요청에는 여전히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문화스포츠부 김태욱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이제 진짜 코앞까지 왔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인 건 알겠는데 정확히 언제까지 우리가 긴장을 해야 할까요? 네, 앞서서 제주도와 남해안에 강한 바람이 불고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15시간, 이 15시간 사이가 진짜 고비입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한반도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흰남노가 워낙 변수가 많은 특이한 태풍이라 시시각각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점점 우리나라에 가까우면서 그 실체가 조금씩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건 엄청난 위력이라는 겁니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네, 현재 태풍 흰남노는 서귀포 남쪽 약 200km 해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정 전후, 그러니까 5시간 안에 제주도 가장 가까운 곳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내일 새벽 5시에서 6시쯤 경남 해안 인근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엄청난 위력을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그러면 이 매미보다 더 센 역대 가장 강력한 수준입니까? 네, 그런데 이전 태풍과 비교가 무색할 정도로 흰남노 특이하고 강력합니다. 아무래도 큰 피해를 주었던 2003년 태풍 매미와 비교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흰남노 그보다 더 셉니다. 중심 기압이 940에서 950 헥토파스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 중 가장 강력합니다. 보통 태풍은 북진을 하면서 세력이 약해지는데 흰남노는 세력을 유지한 채 우리나라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흰남노 이번처럼 위험하다고 강조하고 겁을 먹었던 태풍이 참 드물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만큼 세력이 강력하다는 거겠죠. 흰남노 정말 안 좋은 요소는 다 갖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면 이 태풍의 눈이 좌우로 많이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네요. 이렇게 좌우로 움직임이 많다는 건 그만큼 덩치가 더 커진다는 겁니다. 힘도 센데 피해 반경까지 넓어진다는 의미겠죠. 거기에 흰남노 천천히 이동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 지속 시간도 늘어나게 되는 건데요. 큰 피해를 줬던 매미보다 시속 약 10km 정도 더 빠르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네, 또 하나 이 흰남노가 우리나라를 빠져나갈 때 만조 시간까지 겹쳤습니다. 거제와 부산의 경우 만조 시간이 내일 오전 4시 반 정도인데요. 태풍이 남해안 인근을 지나는 바로 그때입니다. 이렇게 보이시는 붉은색이 10m 이상의 너울성 파도를 나타내는 건데 기상청은 최대 15m까지 예상하고 있어서 해안가와 저지대 주민들은 정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김 기자가 만조 이야기를 했는데 낮이 아니라 이 밤과 어두운 새벽에 지나간다는 게 더 문제라면서요. 네. 밤 12시부터 6시 사이 특히 조심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엄청난 비도 걱정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검은색 구름대를 조금 주의 깊게 봐주십시오. 전남 해안 0시부터 3시 사이, 경남 해안은 3시부터 6시, 6시 이후에도 강원도 쪽에서 검은색 구름대가 보입니다. 많이 내리는 곳은 1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릴 수도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동작구에 1시간 동안 141.7mm의 엄청난 비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컸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구름대가 형성되면서 많은 비를 쏟아부었고 또 밤에 내려서 대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경로를 보면 예상 경로를 보면 남해안을 거쳐서 이제 경북 포항으로 빠져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에도 비가 많이 내리거든요. 수도권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흰남노의 폭풍 반경 한반도 전체라고 봐야 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거리가 있어서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태풍과는 거리가 있지만 한반도 전체가 비구름대 영향으로 덮여 있는데요. 차가운 공기의 제트 기류가 북쪽에서 내려오고 태풍이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올려보내고 있습니다. 이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의 충돌로 서울과 수도권에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지금부터 15시간이 고비라니까요. 제발 이 피해 없이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아는 기자 김태욱 기자였습니다. 네, 아는 기자에서 전해드렸듯이 서울 경기 지역에도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서울 지역 동네들이 비상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서울 강남 일대에는 모래주머니와 차수막이 설치됐습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 빌딩의 지하 주차장 앞. 진입로에 1m 정도 높이의 차수막이 설치됐고 통행 금지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지난달 8일 내린 집중호우로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겨 한 명이 숨졌던 곳입니다. 태풍 흰남노의 북상 소식에 만반의 대비를 한 겁니다. 지난주까지 계속 물 빼고 그리고 전기가 계속 안 들어와서 뭐 화장실도 못 쓰고 그래서 이제 보통 재택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빗물바지가 낙엽과 쓰레기로 뒤덮였고 악취를 막는다며 덮개로 덮어둔 곳도 있습니다. 구청 직원들은 골목골목을 다니며 빗물바지에 쓰레기를 치우고 배수 상황을 점검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빗물이 완활하게 안 빠지죠. 폭우가 오고 하면은 쓰레기 같은 게 저 남아있는 공간을 다 막는다고요. 지난달 한 차례 물난리를 겪었던 인근 상인들은 직접 차수막까지 마련하고 밤샘 대비를 준비합니다. 모래주머니랑도 갖다 놓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밤도 아마 조금 늦게 들어가면 여기서 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오후 5시까지 서울 강남권과 경기도 포천, 구리에는 100mm 이상의 비가 내렸고 내일 오전 10시까지는 수도권에 100에서 25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서울 소방재난본부는 혹시 모를 침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서울 지역은 내일 하루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등교 수업이 중단되고 경기 지역은 학교장 재량에 따라 휴업이나 등교 시간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혜입니다. 지난달 서울 관악구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지는 등 반지하 주택들의 피해가 특히 컸죠. 아직 복구도 끝나지 않은 반지하 주민들은 태풍 북상 소식에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승현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서울 신림동의 반지하 주택.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 도배도 하지 못했고 집안 곳곳에 폭우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주민들은 태풍 북상 소식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물이 차오를까 봐 옷가지와 이불은 공중에 매달아 놨고 소지품은 물에 뜰 수 있도록 양동이에 담아 놨습니다. 현관 앞엔 물막이판도 설치했습니다. 지금 저 태풍 오고 이런 데니까 뭘 할 수가 없어요. 한 달은 말려야지. 뭐 가을이나 추석 지나서 이제 바르든가 뭐 겨울에 바르든가. 구청이 신청을 받아 물막이판을 설치해주기도 했지만 불안을 달래기엔 역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설치해도 좀 낫긴 낫겠지만은 이게 막 역류해서 올라오는데. 폭우로 옹벽이 무너졌던 동작구의 아파트. 빗물에 토사가 흘러내리는 걸 막기 위해 방수포가 설치됐고 주민 통행을 위한 콘크리트 터널까지 만들어졌습니다. 태풍 흰남노의 북상 소식에 관할구청에선 옹벽의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 모래주머니를 이렇게 성행키보다 높이 쌓아놨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옹벽이 또 무너질까 걱정합니다. 모래가 조금만 흘러내려도 이게 제대로 된 조치인지 모르니까는 아무래도 걱정이 배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좀 안전하게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작구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이 100명이 넘습니다.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이재민 숙소에서 태풍의 밤을 맞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지나가는 태풍을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해를 막거나 줄일 방법은 분명 있습니다. 강풍과 침수에 대비하는 방법, 김태형 기자가 설명합니다. 태풍 흰남노의 최대 풍속은 초속 60m로 예상됩니다. 시속으로 환산하면 215km 정도인데 자동차를 날려버릴 정도로 강력합니다. 강풍 자체도 위협적이지만 2차 피해 역시 조심해야 합니다. 나무나 간판, 지붕 등이 바람에 떨어져 나가 행인들에게 흉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에 쉽게 날리는 입간판 등은 미리 치워야 합니다. 단단히 고정시키든지 녹슨 부분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야겠습니다. 난간 밖에 둔 화분이나 물건들도 실내로 들여놓지 않으면 강한 바람에 떨어져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방충망이나 창문이 심하게 흔들릴 경우 창틀에 종이를 구겨 끼워 넣으면 유리창이 깨지는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바람뿐 아니라 침수 대비도 중요합니다. 땅 높이가 낮은 지역은 물이 빠른 시간에 갑자기 몰릴 수 있습니다. 저지대 상가나 주택 입구에는 모래주머니를 쌓거나 물막이판을 대는 게 효과적입니다. 샤워문 앞에다가 쌓아야
근데 물이 얼마나 세게 들어오느냐. 그게 문제지. 하수구와 배수구에 낀 이물질도 미리 없애야 합니다. 옹벽이나 경사지는 미리 안전 점검을 한 뒤 위급 상황 시 어디로 어떻게 대피할지 미리 익혀두는 게 도움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외출을 자제하는 게 최선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11호 태풍 흰남노가 북상하면서 이곳 서울 한강에도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흰남노 원래 이름이 녹텐이었다는데 이름을 왜 바꾼 것인지, 바꾸는 이유는 무엇인지 스튜디오에서 알아봅니다. 태풍 이름은 우리나라, 중국 등 태풍위원회 14개 국가가 미리 정하는데요. 한 나라당 10개씩 모두 140개 이름이 제출돼 있고요. 태풍이 생기면 이 목록에서 발생 순서대로 이름을 붙입니다. 해마다 태풍이 평균 25개 정도 발생하니까요. 어림잡아 5년이 지나면 모든 이름을 다 쓰게 돼서 다시 사용합니다. 2010년 우리나라를 핥힌 태풍 곤파스가 대표적인데요. 2004년과 2016년에도 곤파스란 이름의 태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큰 피해를 준 태풍은 그 이름을 삭제하는데요. 지금 북상 중인 흰남노가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흰남노, 라오스어로 돌가시나무 새싹인데 라오스의 국립공원 이름이기도 합니다. 원래 제출된 이름은 물총새를 뜻하는 녹텐이었는데요. 2016년 필리핀에 큰 피해를 주면서 영구 제명됐습니다. 이렇게 제명된 태풍 이름은 2001년부터 지금까지 52개에 이르는데요. 기존에 큰 피해를 남긴 태풍과 구별하고 피해가 컸던 태풍이 다시 회자돼서 불안감을 주는 일도 막기 위한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큰 피해 남긴 태풍들 이름이 그대로일까요? 역대 피해 규모 1, 2위였던 매미와 루사 모두 제명됐는데요. 각각 북한과 말레이시아가 냈는데 지금은 누리와 무지개로 바뀌었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가 낸 태풍 이름도 영구 제명된 적이 있습니다. 2020년 필리핀에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고니는 올해 2월 태풍위원회 총회에서 제명됐고요. 우리나라 기상청이 이름을 다시 공모해 개나리로 바꿨습니다. 2004년 미크로네시아를 덮친 수달과 2005년 일본을 강타한 나비도 지금은 미리네와 독수리로 대체됐는데요. 잠잠히 지나가란 의미에서 주로 꽃이나 동물 이름이 쓰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린 새싹이란 이름대로 흰남노 역시 피해가 적게 지나가기를 바라봅니다. 팩트맨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야당으로부터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오늘 국회에 나왔는데요. 두 사람 모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수사와 관련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윤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에 대해 범죄 수사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전국에 선거법 위반 범죄 혐의로 조사받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 이렇게 표현하시던데 전쟁이 아니라 범죄 수사죠. 국회 예결위 참석 직전 이 대표 의원실 관계자가 검찰 소환을 전쟁이라고 표현한 것을 공개적으로 반박한 겁니다.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는 야당의 공세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도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등 수사가 속도를 내게 될 텐데요. 그러면은 민주당 공세는 한층 더해질 것 같은데 장관은 어떻게 대응할 각오이십니까? 저는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고요. 할 일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도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표 수사가 일반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상적인 검찰 소환을 전쟁 선포라고 얘기하는 그런 간큰 피의자가 있습니다. 저희는 충분하게 진술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거고요. 이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사건 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수사가 미진하다고 비판하자 이 후보자는 추미애 전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배제한 것을 거론하며 역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수사 착수한 지 2년이 다 돼가고 있고요. 일체의 보고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제가 수사 지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후보자는 또 이 대표를 급박하게 소환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서면 답변을 요청했는데 아무 말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결국 내일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히려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했습니다. 대선 국면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부인했는데 이게 거짓이란 겁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일 검찰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시도에는 단호하게 맞설 것입니다. 검찰이 추석 직전 이 대표를 부른 게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 주려는 의도가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대신 이 대표는 검찰에 서면 답변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앞서 이 대표는 백현동과 대장동 개발 관련 발언에 대해 직접 서면 답변을 작성해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추가 서면 답변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분이 제가 재판을 받으면서 이분하고 통화를 많이 했다고 제가 얘기했죠. 핵심 실무자다. 이분하고 내가 통화를 많이 했다. 근데 시장할 때는 이 사람의 존재를 몰랐다. 그 사람이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표창을 수백 명을 주는데.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정조준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부인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만 한 것이 아니고 한 10여 가지의 주식을 전부 했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또 김 여사 의혹 관련 특검법은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소가 웃을 일이라며 당대표 한 사람을 수호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유린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대학의 강사나 겸임 교수 지원을 하면서 경력을 속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죠. 지난 대선 때 김 여사가 사과까지 했습니다만 경찰이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본 겁니다.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기재 의혹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한 건 지난 2일. 지난해 12월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장을 제출받아 수사를 시작한 지 9개월 만입니다. 경찰은 사기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 혐의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났다고 봤습니다. 당시 허위 경력을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학은 모두 5곳. 지난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시간 강사와 겸임 교수로 강의하면서 한림성심대와 수원여대 등에 제출한 이력서 내용이 가짜였다는 게 고발인의 주장이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커지자 김 여사는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불송치 결정에 대해 대학 관계자 조사와 자료 분석을 면밀하게 했고 여러 수사 상황을 종합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경찰은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을 거짓 해명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를 또 열었습니다. 다시 비상 상황이라고 선포를 하면서 기존 비대위를 해산시켰는데요. 이로써 이번 주말인 추석 연휴 이전에 새 비대위를 출범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현재 이 당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다시 규정했습니다. 당이 처한 상황이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요건에 해당되고 그 설치의 필요성도 있다고 해석하고 판단했습니다. 이 역시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지난달 대다수 최고위원들이 사퇴했다며 비상 상황을 선언한 지 한 달 만에 당원을 개정해 비상 상황을 다시 천명한 겁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비대위원 9명도 총사퇴하며 기존 비대위도 해체됐습니다. 사실상 형해화되고 해산됐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남은 건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인선입니다. 직무가 정지된 주호영 의원이 다시 새 비대위원장을 맡는 방안과 당 밖 인사를 포함한 새로운 인물의 선임 가능성이 같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8일 다시 전국위와 상임전국위를 열어 비대위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목요일 날 정부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수요일 오후 늦게나 아니면 목요일 오전에 발표. 변수는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 결과입니다. 오늘 정국위 개최를 무효화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등 오는 14일 이 전 대표가 낸 2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도 가처분이 무서워 비대위원장을 밝히지 못하냐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의 출근길 비어있는 네 글자 색깔이 초록색입니다. 네, 그게 힌트였는데요. 오늘 윤 대통령이 초록색 민방위복을 입고 출근했습니다. 태풍 흰남노를 대비하기 위해서인데요. 출근길의 한 지시부터 듣고 오시죠. 재난관리와 구급 구조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선조치 후 보고입니다. 오늘 내일은 상황인인 만큼 흰남노에 관한 말씀만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원 안 하신 거라면 상황 챙기십니까? 오늘은 제가 비상대기를 좀 할 생각입니다. 지난달 폭우 때 자택에 머물러서 야당 공격도 받았었는데요. 네. 그럼 지금 이 시각에도 대통령은 이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겁니까? 네, 대통령은 내일 새벽까지 퇴근하지 않고 대통령실에 머무르면서 각종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폭우에 반면 교사냐는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위험에 처했을 때 국민 곁에 서 있어야 하는 공직자의 마음은 변함없다면서 대통령의 비상 대기를 강조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이 태풍이 와서요, 이 해외 출장을 취소했다면서요. 네, 당초 오늘 이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계획서를 제출하려고 프랑스로 출국할 예정이었는데 취소했습니다. 자, 이건 뭘까요? 네, 부산시가요. 태풍이 온다면서 SNS에 올렸던 게시물인데요. 가수 이정현 씨의 노래 제목 와라는 문구에 당시 안무에 쓰인 부채를 닮은 걸 넣은 겁니다. 바람 불고 있는데 부채질하는 것이냐는 지적이 이어지자 부산시는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난달 폭우 때 이 교통방송 TBS가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았다 지적이 있었잖아요. 네. 이번엔 좀 달라졌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폭우 다음 날, 수도권 폭우 다음 날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출근길 프로그램이 논란이었죠. 정치 이슈를 다루느라 교통방송이 해야 할 교통 안내를 제대로 안 했다면서 일부 서울시 의원들이 감사 청구까지 했었는데요.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교통방송으로서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는지를 일단 좀 점검하는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기상청 전화 연결도 하고 태풍 예상 경로와 위력도 전했습니다. 김어준 씨의 휴가로 다른 진행자가 진행했습니다. 철저한 대비로 이번 태풍은 피해 없이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물을 팝니다. 누구 선물일까요? 자세히 보시면 이 봉황 무늬가 보이실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각계각층에 보낸 추석 선물입니다. 그런데요, 며칠 만에 온라인 중고 거래 시장에 등장했습니다. 거래 시장이라면 저걸 이제 돈을 받고 판다는 건가요? 네, 여러 개가 올라왔는데요. 가격은 10만 원대 후반부터 30만 원 정도까지 형성돼 있었고요. 30만 원짜리가 실제로 팔린 것도 있었습니다. 보면요, 흔하지 않은 것, 임기 첫 선물 이렇게 잘 팔기 위해서 홍보하는 문구까지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대통령의 선물이 중고 시장에 나타난 게 처음은 아닙니다. 지금도 중고거래 사이트를 검색을 해보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마지막 설 선물 세트부터 박근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시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저 세트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명절에 보냈다는 술병 등 다양한 선물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궁금한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추석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호국, 영웅, 또 사회적 배려 계층, 각계 원로 등 13,000명이라는데요. 윤 대통령의 추석 선물을 팔겠다며 내놓은 이 판매자들에게 이유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한 판매자는 필요가 없는 물건이어서라는 이유를 말했고요. 또 다른 판매자는 대통령 선물이라고 어디 자랑할 것도 없고 용돈 벌이가 더 좋다라고도 하더라고요.
대통령의 선물을 중고로 파는 사람, 웃돈을 주고서라도 그걸 사는 사람, 대통령의 선물은 사람마다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세금 들여서 만든 대통령 선물인데 돈을 받고 판다. 좀 씁쓸한 것 같기도 합니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보행자에게 우선 통행권이 주어지는 보행자 우선도로가 시행된 지 2달째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 여전히 반칙 운전이 난무합니다. 현장 카메라 정다은 기자입니다. 부산 수영구의 시장 앞입니다. 거리에 이렇게 보행자 우선도로라는 표시가 돼 있습니다. 보행자 보호를 위해 지정한 도로인데요. 취지대로 보행자의 안전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지 현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행량이 많은 시장 앞.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아 보행자와 차량이 서로 뒤엉킨 채 다닙니다. 보행자들은 차량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비켜갑니다. 이곳은 지난해 12월 길을 걷던 60대 할머니와 생후 18개월 된 손녀가 차에 치여 숨진 곳이기도 합니다. 보행자 사고가 계속 발생하자 이 도로는 지난 7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됐습니다. 이곳에서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해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이거는 속도를 낮춰 가야 되긴데 어디서 달린 차가 사고 나서니까는 신경이 많이 쓰죠. 앞서가는 사람에게 경적을 울리기도 하고 보행자 옆을 빠르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보행자 우선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이 도로 제한 속도는 시속 20km인데요. 직접 측정해 보겠습니다. 시속 50km를 훌쩍 넘는 차량도 보입니다. 노면 표시를 하고 바닥색도 다르게 칠했지만 보행자 우선도로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였습니다. 설명 못 들었어. 그냥 뭐 도로에서 잘 하는 것도 그렇게 생각했지. 도로는 잘 나왔는데 다 달리는 속도도 똑같아. 그전이나 뭐 지금이나. 내비게이션 앱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과는 달리 별도의 안내가 없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를 처음 듣는다는 운전자도 상당수입니다. 모르고 다니는 그냥 걸어보고 그냥 다녀가지고 속도 위반 단속하는 건 없지. 노면 표시만 있고 표지판이 없는 도로도 문제입니다. 높은 차들은 시야가 바닥을 보는 것보다는 전방을 보고 백밀러를 보고 운전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래 막 다니면서도 잘 모르는 같은 거죠. 연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줄고 있지만 여전히 1000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차지하는 비율도 35%를 넘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의 제한 속도도 시속 20km에서 30km로 들쭉날쭉이고 아예 적혀있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치사율이 제로로 될 수 있는 맥시멈 속도가 시속 20km예요. 지금 시급하게 개선시켜야 될 것은 제한 속도를 20km 이하로 낮추는 거고. 유명무실한 보행자 우선도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현장 카메라 정다은입니다. 금융시장엔 원달러 환율 급등이라는 태풍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1,375원을 찍었는데 13년 5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정부가 나서고는 있지만 해법이 안 보입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오늘 원 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8.8원 오른 1,371.4원에 마감했습니다. 장중 최고치는 1,375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4월 1일 이후 13년 5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지난달 31일부터 4거래일째 연 고점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외환 수급 여건 전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변화된 글로벌 시장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정부가 나서봤지만 치솟는 환율 잡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미국이 계속 달러 유동성을 줄이는 데다 중국의 경기 침체, 에너지 위기에 따른 유로화 약세 등 대외 악재가 겹쳤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달 21일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정된 만큼 환율이 더 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무역 수지가 5개월 연속 또 사상 최대의 적자를 보인 상황 속에서 10월 달 넘어가면서 1,400원도 경우에 따라서는 열어놔야 되지 않겠나.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4,364억 3천만 달러로 한 달 새 21억 8천만 달러가 줄었습니다. 금융당국은 대외 신인도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외환 보유액 감소가 대외 지급 능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이렇게 경제 상황이 얼어붙다 보니 고용시장도 한파를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 10곳 중 6곳이 올 하반기 채용 계획이 없거나 채용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취업준비생들 절망스럽습니다.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하반기 대기업 취업문이 더 좁아집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500대 기업을 조사한 결과 62%가 올 하반기 채용 계획이 없거나 아직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게 답한 이유로는 추가로 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회사 사정이 어렵거나 국내외 경제, 업종의 경기 악화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채용 시장이 얼어붙은 겁니다. 특히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화학 업종이나 지난해 임금 인상 경쟁을 촉발했던 정보기술 업계가 채용을 줄이는 상황. 취업 준비생에겐 채용 시장에 불어닥친 한파가 더 매섭게 느껴집니다. 친구들을 보면은 아직 이제 졸업을 바로 안 하고 유예를 해가지고 기다리는 친구들도 많고 바로바로 취업은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기업의 경력직 선호 현상에 속이 타들어갑니다. 실력이 높은 개발자를 요구하다 보니까 그런 경력이 필요해서 신입을 뽑는 데는 많이 없으니까 그런 게 좀 많이 불안하긴 합니다. 문제는 채용 한파가 금방 끝나지 않을 거란 점입니다. 경영 불확실성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런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고용시장에도 경기 침체 공포가 짙게 들이우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미국에서 억만장자의 상속녀가 새벽 운동을 하다 납치됐습니다. 용의자가 잡혔지만 여성의 행방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2일 이른 새벽에 찍힌 한 백인 여성의 뒷모습. 언제나처럼 조깅에 나섰던 이 여성은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한 남성과 몸싸움 끝에 SUV 차량에 강제로 태워지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확인됐을 뿐입니다. 미국 테네시주에 있는 한 초등학교 부설 유치원의 여교사 엘리자 플래처가 납치됐습니다. If you know anything or saw anything early this morning, we're just asking for you to come forward and help us. 납치 사건 이후 플래처가 사실은 교사이자 억만장자의 상속녀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사건은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플래처는 멤피스에 본사를 둔 하드웨어 공급업체 오길 주식회사 창업자의 손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주 전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해당 사업체는 32억 달러, 한화로 약 4조 3,600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차량을 뒤쫓은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인 흑인 남성 클레오사 앱스턴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차량에서 플래처가 흘린 것으로 보이는 혈흔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용의자는 플래처가 어디에 있는지 밝히지 않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현재 태풍 흰남노는 서귀포 남남서쪽 해상에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자정 무렵에는 제주에, 내일 새벽에는 경남권 해안에 최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따라 제주와 남해안 지역에는 태풍특보가, 중부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비의 양도 심상치 않습니다. 내일까지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25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지형적인 영향이 더해지는 제주 산지에는 600mm 이상, 남해안과 경상권 동해안에는 400mm 이상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바람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남해안에는 최대 순간풍속 초속 60m 안팎으로 시설물이 붕괴될 정도의 위력입니다. 이 지역은 만조 시각까지 겹쳐서 폭풍해일 가능성도 높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오늘보다 낮아집니다. 내일 아침 대부분 지역 19도 안팎으로 선선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27도 등 전국이 27도에서 28도 선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는 태풍을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해는 줄일 수 있습니다. 자꾸 태풍 매미 때와 비교하는 이유. 당시 재산 피해도 4조 원으로 컸지만 무려 119명의 목숨을 잃었던 악몽 때문이죠. 정부는 점검 또 점검하고 국민은 외출을 자제하고 빨리 대피해서 부디 인명피해만은 없이 흰남노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저희 채널A도 오늘 밤 9시 10분부터 특보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상청장은 모든 태풍의 시작과 끝은 12시간이라며 오늘 밤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하루만 잘 버티길.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